이번 저널 클럽은 SQRT의 배윤진 님께서 QLDPC Code with Open Boundaries and High Efficiency를 주제로 발표해 주십니다. 배윤진 님은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2학번으로 Quantum Error Correction Simulations, specifically QLDPC codes and GKP codes, 그리고 Code Construction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박채연 교수님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를 진행 중이시고 작년 하반기에 이어 지금까지 SQRT 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참고 자료는 빈센트 스테판과 다른 분들의 Tile Codes, High Efficiency Quantum Codes on a Lattice with Boundaries 그리고 Z 웨앙과 다른 분들의 Planar Quantum Low Density Parity Check Codes with Open Boundaries입니다. 그럼 배윤진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실까요? 혹시 좀 사운드가 좀 이상하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네, QRDPC Code with Open Boundaries and High Efficiency라는 주제로 저는 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네, 감사 설명 잘 해주셨듯이 저는 이제 배윤진이고요. 서울대학교에서 현재 물리천문학부로 재학 중인 네, 재학 중이고 지금 연세대학교의 박재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QLDPC 코드에 대해서 좀 간단한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IBM에서 최근에 나왔었던 이제 논문에서는 토러스 이제 즉 페리오딕한 바운드리에서 이거를 정의를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플래너한 이제 모양에서 얘를 구현할 수가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이 먼저 QRDPC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렸듯이 오픈 바운더리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고 얘들이 이제 어떤 코드들이 있을지와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을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좀 QEC, 즉 퀀텀 에러 코렉션에 관한 내용은 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오늘은 발표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상반기에 이제 IBM에서 High Threshold and Low Overhead Fault Tolerant Quantum Memory라는 제목으로 이제 BB 코드라고 불리는 QLDPC 코드를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것이 실제로도 되게 낮은 그 로지컬 에러 레이트랑 그리고 그 큐빗 에피션시를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QDPC 코드가 왜 중요하고 그럼 그게 뭔데 이제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일단 QDPC 코드는 퀀텀 로 덴시티 페리티 체크 코드의 줄임말로서 크게 두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테빌라이저들이 체크 매트릭스로 정의가 되어서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 큐빅들을 체크를 할 건데요. 그런 체크 매트릭스들이 다 이제 네, 보이시나요? 네, 스펄스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하나의 스테빌라이저가 좀 이제 적은 개수의 데이터 큐빅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테네그래프트라고도 불리는 X 스테빌라이저들하고 그리고 Z 스테빌라이저들 그리고 데이터 큐빅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X 체크가 이제 여기 보이는 하나의 이제 핑크색 네모가 이제 적은 개수의 데이터 큐빅들에만 연결이 된 것을 이제 체크 매트릭스가 스펄스한 관계로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거꾸로 이 하나의 큐빗에 연결이 된 잠시만요. 네. 하나의 데이터 큐빗에 연결이 된 체크 스테빌라이저 또한 이제 개수가 바운드가 되어 있다는 것이 QRDPC 코드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체크 큐빗들에 연결이 된 데이터 큐빗의 개수가 한정적이고 거꾸로 이제 데이터 큐빗에 연결이 된 X 체크나 아니면 Z 체크의 큐빗들의 개수도 한정적인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로우 덴시티 패러디 체크 코드가 왜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 각각의 큐빗들이 서로 연결이 된 개수가 적기가 때문에 이제 실제로 얘를 하드웨어에서 구축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각각의 연결이 된 개수가 적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에러가 여기 하나의 데이터 큐빗에서 생긴다면 거꾸로 이제 뭐 X 체크나 아니면 Z 체크 그리고 거기에서 생긴 에러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프로파게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그 격가지수들의 개수가 적으면 이러한 에러 프로파게이션이 좀 더 적게 일어날 것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로지컬 에러 레이트도 낮을 거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그래프의 구조가 간단할수록 디코딩 또한 좀 더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QLDPC 코드가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좋은 QLDPC 코드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QLDPC 코드가 어떤 것이냐? 크게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것인데요. 이제 레이트라고 불리는 즉 P over n이 커질수록 이제 5의 원골로 그러니까 즉 K가 n에 따라서 뭔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n에 따라서 같이 커질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디스턴스 또한 n이 커질수록 아예 이제 줄어들지 않고 같이 5의 원골로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성질을 가진 QRDPC 코드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QRDPC 코드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IBM에서 그렇게 최근에 연구가 되었던 것이고, 실제로도 이 인코딩 레이즈를 보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뭐, 기존의 서페이스 코드와도 좀 비교를 해보시면, 같은 K의, 즉, 로지컬 큐빗에 대해서도 적은 개수, 즉 144개 큐빗만으로도 거의 이제 972, 228개 정도의 큐빗과 비슷한 로지컬 에러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QRDPC 코드가 상당히 이제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코드의 꼴을 Fibrate Bicycle Codes 혹은 이제 BB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QRDPC 코드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IBM에서 구축을 했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의 매트릭스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SL이라고 부르는 이 Cyclic Shift 매트릭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Identity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사이클릭 시프트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L이 2인 경우에는 이제 원 이제 인덱스가 1인 거를 제로 번째로 바꾼다든지 이제 아니면 뭐 인덱스가 2였던 것을 인덱스가 2였던 것을 인덱스 1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시프트를 하나씩 시켜주는 그런 매트릭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각각을 그 A하고 B를 이렇게 그러니까 두 사이클릭 시프트 매트릭스하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텐서 프로덕트라고 일단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뭔가 걔네들의 리니어한 컨비네이셔널 꼴을 정의를 해주고서 이제 아래와 같이 체크 매트릭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X 체크 매트릭스하고 Z 체크 매트릭스가 서로 이제 CSS 코드 컨디션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좋은 코드가 이게 이제 well-defined 된 코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식으로만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니까 좀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A라는 하나의 포멀리즘이 오른쪽과 같이 1 플러스 X 플러스 Y 제곱꼴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큐빗이 만약에 여기 바탕에 있는 격자처럼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원의 경우에는 여기 제로 번째 큐빗에 작동을 하는 것이고 X의 경우에는 지금 이 텐서 프로덕트가 사이클 시프트가 먼저 가해졌고 그다음에 아이덴티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평행 이동한 곳에다가 서포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제곱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y가 이제 아이덴티티 다음에 사이클 시프트 매트릭스가 텐서 프로덕트 된 꼴이기 때문에 y축 쪽으로 이제 두 번 트랜슬레이션 된 꼴에다가 이제 서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체크 스테빌라이저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좀 더 이제 넓은 격자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정의가 될 것이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얘네들을 모든 이렇게 기본적인 스테빌라이저를 정의를 한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의 위치에서 스텝 트랜스레이션을 시킨 것들이 모두 다
동일한 이제 스테빌라이저로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같은 꼴은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 보이는 이 숫자가 몇 번째 스테빌라이저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왼쪽은 X 스테빌라이저, 오른쪽은 이제 Z 스테빌라이저가 정의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의 중요한 점은 위하고 아래,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이 서로 패러도크에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X 스테빌라이저를 본다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로 이제 여기를 넘어갈 때 왼쪽에 붙는 그런 페리오독한 컨디션을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다르게 말하자면 이러한 비비 코드는 완벽한 로컬이 아니라 커지 로컬한 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선이 제가 하나의 체크 큐빗에 가해지는 데이터 큐빗들의 연결선을 그린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결이 된 거는 여기 위쪽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요. 실제로는 이 위쪽이 아니라 이 위쪽하고 아래쪽이 연결이 되어 있는 페리직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정확히 여기에 이제 체크 큐비트가 스테빌라이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거를 실제로 초전도 플랫폼 같은 데에서 할 때는 이제 완전한 평변상에서 얘네들을 구현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러한 좋은 QLTPC 코드를 찾긴 찾았는데 어떻게 얘네들을 오픈 바운더리에서 구현할 것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안한 것이 최근 2025년도 상반기에서 한 중심쯤에 이제 두 개의 논문이 동시에 나왔었는데요. 각각 좀 비슷하지만 이제 비슷한 아이디어로 이제 오픈 바운더리에서 어떻게 얘네들을 구현할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페이스 코드, 로테이티드 서페이스 코드에 대해서 efficiencies, 이제 KD 제곱 over n으로 정의가 되는 efficiency가 거의 4배에서 이제 10배가량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꼴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뒤에 어떻게 얘네들을 구축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가장 기본이 되는 스테빌라이저들을 저희는 이제 타입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타일들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지를 좀 보기 위해서 그 타일들의 이제 트랜스레이션을 시킬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기본이 되는 그 꼭지점을 여기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얘네들이 트랜스레이션을 시켜서 모두 깐 모양을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중심에 이제 well-defined에서 잘 들어가 있는 것들을 벌크 스테빌라이저로 부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토러스한 페리오덕한 바운더리가 아니라 오픈한 바운더리, 즉 아예 플래너한 곳에서 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벌크 스테빌라이저가 트랜스레이션을 하다가 이 오른쪽에 가면 잘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제 다르게 정의가 된 애들을 바운더리 스테빌라이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벌크 스테빌라이저를 정의를 하는 방식은 사실 앞에 이제 IBM의 비비 코드와도 비슷한데요. 이제 IBM에서는 그냥 그 앞에, 네, 잠깐만. 그, 그 각각의 포멀리즘을 아예 좀 더 자유도를 높게 설정을 하였지만 여기 논문에서는 그냥 이러한 그 정해진 꼴에 그런 스테빌라이저만 정의를 하였습니다. 보면 지금 각각의 그 항들이 이제 3개씩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F에서 이제 3개의 서포트가 나오고 G에서 3개의 서포트가 나와서 총 6개의 서포트가 나오는 스테빌라이저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F를 이제 오른쪽과 같이 정의를 한다면 X 스테빌라이저하고 Z 스테빌라이저는 이 오른쪽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F가 지금 G가 지금 X제곱 Y 플러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1 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로 방향의 그 큐비트 중에서 첫
이제 원은 그 원래 위치에서, 그리고 이제 x제곱 y의 경우에서는 지금 이 위치에, 그리고 x제곱 y제곱 같은 경우에서는 이 위치에 서포트를 가해라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z 스테빌라이저들도 비슷하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포멀리즘을 이용한다면 저희는 이제 두 개의 다항식만으로 각각의 벌크 스테빌라이저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원하는 서포트의 개수에 대해서 벌크 스테빌라이저를 정의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K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얘네들, 이 큐빅들이 표현을 하는 그, 그 스페이스의 디멘션에서 F하고 G로 이제 표현이 F하고 G로 정의가 된 스테빌라이저들이 이제 정의가 되는 그런 스테빌라이징이 되는 스페이스들을 코션트를 취하면 그것이 결국 이제 나머지 로지컬 오퍼레이터들이 가는 스페이스의 디멘션이기 때문에 K를 이 왼쪽과 같이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비슷하게 그 다음에 그 벌크 스테빌라이저를 정의를 하는 거에다가 물론 그냥 무조건 다 찾아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제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오른쪽하고 왼쪽에 그 오픈 바운더리니까 서포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X 타일이 뭐 왼쪽과 같이 X 타일이 여기에 존재를 한다면 Z 타일에서 즉 Z 스테빌라이저에서 요 전체 하나의 타일 크기에서 B-1-X, B-1-Y 위치에다가도 서포트를 가해줘야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지금 0,1의 X 스테빌라이저의 서포트를 가지고 있다면 Z 스테빌라이저에서는 4,3에다가 서포트를 가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3,2에서 서포트를 가지면 여기서는 1,2 여기서는 1,3을 가지면 3,1을 이렇게 서포트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냐면, 제가 알다시피 이제 각각의 스테빌라이저는 서로 커뮤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어떤 두 개의 X 스테빌라이저하고 Z 스테빌라이저를 만들었을 때 0,1 그리고 1,2가 이렇게 겹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한다면 일단 한 개가 겹치기 때문에 서로 안티 커뮤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정해주었던 이 T2의 조건 때문에 이미 0,1하고 1,2가 겹치는 순간부터, 즉 얘네들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0,1에서 4,3이 존재하게 되고 1,2에서 3,2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한 개가 겹친다면 다른 한 개가 겹치는 쌍이 무조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꼴도 이 두 개가 겹친다면 이 오른쪽에 두 개도 겹치는 그런 강제를 해주는 꼴이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을 방금 오른쪽과 같이 여러 개, 그러니까 벌크 스테빌라이저를 정리를 한 다음에 각각을 다 트랜스레이션을 시켜주면서 여러 개 스테빌라이저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재미있는 점은 얘네들이 끝쪽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커뮤트를 한다는 사실을 좀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페이스 코드에서도 그냥 레귤러한 쉐이프 말고도 사실 모듈을 로테이트한 쉐이프를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그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인 튜닝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그냥 바운더리 스테빌라이저 즉 이제 벌크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을 때 바운더리에서는 그냥 이렇게 요 점선만큼은 자른 형태로 바운더리 스테빌라이저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해준다면 저희가 여러 개의 바운더리 스테빌라이저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떠한 스테빌라이저에 대해서도 서포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큐빗들을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그 큐빗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그 서포트가 다 비어있는 스테빌라이저를 찾을 수 있을 텐데 걔네들을 다 제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오픈 바운더리에서 어떻게 얘네들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테판 빈센트가 찾은 것들이 이러한 종류의 패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먼저 나왔었던 이제 좀 더 간단한 버전에 찾는 방법이고요. 이제 지리앙의 경우에서는 조금 더 얘를 포멀리즘을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너 스테빌라이저는 빈센트의 경우에서는 이제 다 얘네들이 커뮤트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리앙의 버전에서는 얘네들을 바운더리 오퍼레이션들을 몇 개를 삭제를 하다 보면 코너에서 이제 너무 많이 바운더리들을 빼다 보니까 아예 이제 이 스테빌라이저를 뺨으로써 생겨나는 논트리비얼한 로지컬한 오퍼레이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K는 뭐 6으로 설정을 해고서 오픈 바운더리한 QRDPC 코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뭐 K가 뭐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중 한 개, 거기에서 생겨나는 로지컬 오퍼레이터 중 몇 개를 이제 스테빌라이저로 바꿔주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뭐 거기에서 정의가 되는 오퍼레이터가 X 오퍼레이터도 있을 거고 Z 오퍼레이터도 있을 텐데 이제 더 큰 웨이트의 오퍼레이터를 이제 셀렉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이 막 크게 코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디스턴스에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앞에와 같이 비슷하게 이제 너무 이제 서포터가 작은 스테빌라이저들은 삭제를 하고 그 뒤에 디스턴스하고 n을 계산을 해서 주어진 k하고 d에 대해서 n을 최소로 하는 그런 QLDPC의 쌍을 구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앞부분은 좀 포멀리즘에 가깝지만 뒤쪽 여기 4번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종의 서칭 프로그램으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하면서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요. 네, 그렇게 해서 찾은 것이 여기 표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같은 색깔끼리는 같은 패밀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여기 왼쪽에 K하고 D에 대해서 가장 최소의 N을 갖는, 즉, 에피션시가 가장 높은 애들을 찾은 것이라고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파인 튜닝에서 좀 재미있던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파인 튜닝을 할 때 좀 더 과감한 파인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테빌라이저 중에서도 이제 서포트의 개수가 적은 스테빌라이저가 있을 겁니다. 오픈 바운더리의 경우에, 아니, 페리드 바운더리의 경우에서는 서포트의 개수가 모두 다 또 동일할 텐데, 오픈 바운더리에서는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잘리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그림에서 보면 이제 큐빗들 중에서 여기 초록색에 있는 애들은 가해지는 스테빌라이저의 개수가 한 개고 노란색은 두 개, 그리고 파란색은 세 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록색의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큐비트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요. 그런 애들을 이제 큐비트를 다 없애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팅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이 하나의 없앤 큐비트에다가 원래 가해지고 있던 스테빌라이저를 다시 섞어서 좀 좋은 스테빌라이저를 다시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 과정을 거쳤을 때 만약에 그 웨이트가 커지거나 아니면 이제 디스턴스가 줄어든다면 그것은 이제 합리적인 그런 좋은 절차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이제 그 실행을 멈춰주고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한다면, 그러니까 즉 얘네들을 큐비트를 삭제를 하더라도 디스턴스가 줄어들지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필요가 없는 큐비트를 삭제한 거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반복을 해서 이 같은 코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n을 더 줄여주는, 그러니까 즉 n을 더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코드 그래프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원래 큐리푸시 코드라면 여기 아래쪽에도 큐비트가 더 있어야 될 텐데 코드 그래프팅을 통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세로 라인의 큐비트 두 라인에 대해서도 다 삭제를 하더라도 디스턴스가 줄어들지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욱이 재밌는 것은 서페이스 코드, 로테이트 된 서페이스 코드들도 이러한 그래프팅의 예시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레귤러한 서페이스 코드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로테이트된 서페이스 코드는 45도를 돌렸을 때 n이 거의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여기에서 제시를 한 코드 그래프팅을 사용을 하면 똑같이 저희가 아는 45도 로테이트된 로테이트 서페이스 코드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논문에서 각각 어떠한 그러니까 좋은 에피션시들의 이제 재미있는 코드, 오픈 바운더리에서 코드들을 찾아서 결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 스테판 비센트의 논문에서는 이렇게 좀 재미있는 코드 두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 에피션시가 웨이트가 6인 경우에서는 4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웨이트가 8인 경우에서는 10.6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서페이스 코드에서는 K가 1, D는 L, 그리고 N은 L제곱의 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페이스 코드에서는 에피션시가 1로 나옵니다. 즉, 이러한 QRDPC 코드에서는 에피션시가 서페이스 코드, 기존의 서페이스 코드에 비해서 4배, 그리고 이제 10.6배나 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좋은 코드들을 찾았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플래너한 오픈 바운더리 시스템에서도 얘네들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좋은 인코딩 레이트를 아니, 에피션시를 가진 그런 QDPC 코드를 찾았고,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코너에서 이제 잘 정의가 되지 않는 그런 라이저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었고, 그리고 레티스 크래프팅을 통해서 같은 K하고 D에 대해서 더 N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점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러한 로컬한 코드들을 만들긴 하였지만 보다시피 하나의 안실라에 대해서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큐빅들까지가 다 서포트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비 코드의 경우에서는 각각을 다 데이터 큐빅들의 이제 사이사이에 배치하는 것으로 플래너하게 구현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 아키텍처에서 즉 시크네스2의 아키텍처에서 얘네들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느냐가 하나의 관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자들이 되게 한정된 F하고 G에 대해서만 찾고 있기 때문에 더 큰 F하고 G에 대해서도 얘네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러한 코드들을 제시를 하긴 하였지만 로지컬 에러 드레솔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디코딩 해보면서 네,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가 좀 남아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네. 이쪽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n분의 k d제곱을 그 efficiency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n이 거의 이제 d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하고 그리고 k제곱 그러니까 2D에서는 이제 k제곱이 거의 스케일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드가 3D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K 세제곱으로 아마 정의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확실하진 않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코딩 레이트의 상한선이 아마 QLDPC 코드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이, 어, 네,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이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은 안 나서 조금 찾아보고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트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워크가 저거 트레스홀드 구하는 일입니다. 디코딩이 BP 웨스트를 충분히 제한될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빠른 리얼타임 인터메이테이션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어, 가능하냐만 물어보신다면 BPOSD는 QLPC에 대해서 디코딩을 꽤 잘하는 편이고 이제 두 번째로 리얼타임으로 잘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MWPM조차도 이제 겨우 리얼타임을 맞출까 말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드래시코드를 M2로 PM에 대해서 모르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디스턴스 조합이 몇 개가 어느 것이 가능, NKD 가능한 NKD 조합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이게 NKD에는 퓨리 보내서 네. 주어진 세트인데 그게 많이 없는데 드래시코드를 정의할 수. 음, 많이, 사실 질문의 의도를 아직 잘 모르겠긴 한데, 충분히 많이 있냐가 뭐, 이미 NKD에서 그거를 정의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특정 N 이하로는 내려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K하고 D에 대해서 최소의 N이 어떻게 나오냐는 여기에서 찾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표가 이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웨이트가 6인 상황이고, 웨이트가 뭐 8, 10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면 또 다른 표를 찾을 수도 있겠지요.